2020년 6월 모평으로 22년 6월 모평 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답률 약 41%의 그 당시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던 지문입니다. 해당 문제는 빈칸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빈칸 추론 문제는 어떻게 푸냐? 미리 말씀드리지만 수능 지문에는 스킬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스키 찾다 나락가는 수가 있어요. 정확한 해석과 문맥 파악, 그리고 출제 의도 파악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해석 잘 하시면 됩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모의고사 등급 어떻게 올리냐, 킬러 문제 어떻게 잘 푸냐, 거기에 대한 답은 빡세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빈칸 추론 문제는 주제를 찾는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빈칸에 대한 건 주어진 정보를 찾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뚫려있는 빈칸은 해당 지문에서 이미 제시된 정보입니다.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빈칸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32번 지문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글쓰기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that 이하입니다. 주어가 가장 단순한 선택입니다. 이 단어나 구두점에 관한 가장 단순한 선택조차도 can sometimes A, 빈칸을 A로 둘게요. 때때로 A 할 수 있답니다. in ways, 어떤 방식으로. 근데 그 방식이 좀 부당한 것처럼 보인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글쓰기에서 가장 많은 위험 요소들 중에 하나가 단어 또는 구두점에 관한 가장 단순한 선택이다 할지라도 좀 부당한 것 같은 면에서 A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빈칸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단순한 선택이에요. 뭐에 대한? 단어라던가 또는 구두점에 관한 선택이 되는 거죠. 이 선택이 때때로 뭐하다? A하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 A는 근데 어때 보이냐면 다소 부당한 것처럼 보인답니다. 근데 이 부당이 어떤 일을 갖춰해 왔는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오래된 문법 규칙에 대해. 그 규칙은 부정사의 분리를 금지하는 규칙입니다. decade, 10년인데 S 붙었죠? 수십 년입니다. 학생들한테 절대 부정사 분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던 수십 년 후예요. 근데 가로가 쳐 있는 건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고 something just done, 방금 뭔가가 일어났어. in this sentence, 이 문장에서 방금 뭐 했어요? 부정사 분리하지 말래요. 부정사 우리가 아는 부정사 뭐가 있죠? 투부정사입니다. 근데 방금 문장에서 했대요. 여기 예시가 있는 거죠. to split. 분리해선 안 되는데 지금 never를 사이에 끼고선 두 개가 분리됐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걸 학생들이 수십 년 후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작문 전문가들은 이제 인정을 합니다. 부정사 분리하는 거 is not a grammar crime. 문법적 범죄가 아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이 하나의 의견서를 썼답니다. 그 의견서는 시의회에다가 고용을 하자는 욕구를 확신시키려는, 관철시키려는 의견서랍니다. 도서관을 위해서 보안 직원들을 고용하자는 욕구, 열망, 필요성을 이 시의회에다가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는 의견서를 당신이 썼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의회 의원들의 반이, 자, 대시 있죠? 또 삽입입니다. 그러면 이 반이 주어고요. 기억을 하고 있어가 동사입니다. 근데 이 의원들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확신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의회 의원들의 반은 기억을 하고 있어. 8학년 문법 선생님의 warning, 경고를 기억하고 있답니다. 이 경고가 뭐였냐? 부정사 분리하지 마 라는 경고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대요. 포인트, 의견서 제출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당신의 의견서를 읽을 사람들의 50%가 부정사 분리는 안 돼를 배웠던 시절의 학생들이랍니다. How will they respond?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언제 어떻게 반응을 하냐?
당신의 도입부에서 당신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도서관 사서들이 항상 방문객들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희귀한 책들이 모여져 있는 방에, 무엇 때문에? 그 데미지의 위협 때문에, 혹시라도 손상될 위협 때문에 희귀한 책들이 모여져 있는 방에는 방문객들과 함께 동행을 해야 합니다. 라는 걸 당신의 도입부에 썼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걸 왜 묻나요? 여기서 나오죠. 예시가 나왔습니다. 시의원들의 반은 분리해선 안 된다, 부정사를. 그렇게 배웠는데 도입부에 분리한 채로 나와 있어요. 이랬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 인 거죠. 얼마나 그들의 attention, 주의, 집중이 have you suddenly, 당신에게서 갑작스럽게 lost, 잃어버리게 될 것인가? 뭐 때문에? 그들의 자동적인 회상, 생각, 기억 때문에. What is now a non-rule? 이제 규칙이 아닌 게 뭐지? 라는 자동적인 생각 때문에 당신에게서 얼마나 많은 주의 집중력이 사라질 것인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거 맞나? 틀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입부가 사서는 꼭 희귀한 책방에는 방문객들과 동행해야 한다가 핵심인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핵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to always accompany? 맞는 거야? 로 간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옳게 쓰는 거 가능해. 근데 여전히 offend, 불쾌하게 하다. 당신의 독자들의 생각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당신의 언어적 능력에 대해서 당신의 독자들의 생각이 좀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맞아? 이거 제대로 쓴 거 맞아? 이렇게 된답니다. 자, 빈칸 문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당한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단어나 구두점의 가장 단순한 선택이 A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거니까 A를 주어진 정보로 정리해 보자면 부정사를 분리시켜서 독자들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이로 인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의도는 사라지며 언어적 능력에 대한 불쾌감을 독자에게 줄 수 있다 정도로 정리될 것 같죠. 그러면 A에 해당하는 부분은 독자들의 집중력을 분산시킨다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정리한 정보를 가장 가깝게 포함하고 있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독자들의 집중력을 빼앗을 수 있다,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당신의 숨겨진 의도를 밝혀낸다. 독자들의 집중력 분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문장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 문장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가 맞겠죠. 또 세 번째, 편견을 가지게 할 수 있는데 당신의 독자들, 당신에게 대항해서. 이게 왜 3번이 답이냐? 당신에게 대항한다는 얘기는 당신의 언어적 능력에 대항해서 독자들한테는 어떤 편견이 있냐면 언어적 능력이 별로 없네. 로만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는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4번은 당신의 독자들의 독해 이해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5번. 엄청 치열한 논쟁을 만들 수 있답니다. 뭐에 대한? 당신의 writing topic, 당신이 글쓴 주제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 주제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이 문법이 맞는 문법인가를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일단 주어진 정보에서 제시문을 찾아주셔야 돼요. 주제를 찾는 방식은 어쨌거나 답이 될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답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빈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주어진 정보 안에서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32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킬러 문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